이 책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방탄커피 창시자입니다. 그는 20대 때 노인의 몸에 갇힌 청년과 같았습니다. 다른 동년배들이 생애 절정기를 누릴 때 그는 피로감이나 인지능력 감퇴, 운동능력 결여 등 수많은 통증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쇠약하게 하는 범인을 색출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데이브는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찾는 그의 평생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커피도 이 여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몸을 향상시키고 마음과 몸, 영혼의 한계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 결과를 모두 이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중년에서 정점에 이르고 매년 서서히 쇠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세포보다 더 작은 수준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연장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와 뇌 기능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데이브가 설명하는 노화의 7기둥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화의 7기둥은 퇴화와 질병을 일으키면서 현재의 신체 능력을 악화시키는 공통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7기둥을 억제하는 간단한 방법과 함께 비로소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몸의 치유력과 재생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이끄는 7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줄어드는 조직입니다. 젊을 때 몸에 줄기세포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줄기세포 수가 줄어들고 줄기세포 자체도 노화합니다. 그 결과 몸속의 조직은 세포 수가 점점 줄어들고 위축하기 시작하며 심하면 기능을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늘어진 피부에 근육은 거의 없는 노쇠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이 들고 세포가 죽고 그 죽은 세포가 대체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뇌의 죽은 뉴런은 새로운 뉴런으로 대체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뇌도 줄어듭니다. 뇌가 줄어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생기고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화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세포를 원활하게 대체하려면, 아니 애초에 세포가 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불필요한 세포 손실을 상당량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을 높이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고 몸은 단백질, 호르몬, 지방산을 만드는데 사용할 원재료를 충분히 갖게 됩니다. 잠시 후의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앞에서 얘기한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입니다. 이는 수십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만큼 주요한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에서 손상이 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자가 치유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가 많으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염증을 일으키고 몸 전체의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만약 아직 젊어서 미토콘드리아 에너지가 넘쳐날 때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밤을 새워도 에너지와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니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많은 손상을 입은 뒤라 결국 노화를 재촉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면서도 기존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몸속에 손상이 쌓입니다.
하지만 살면서 계속 좋은 선택을 한다면, 그로 인해 수십 년 넘게 손상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0대가 되더라도 50대처럼 젊어 보이고 젊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손상을 적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손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은 제거한다. 이 규칙은 강력한 노화 예방 전략 그 자체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활성산소를 과잉으로 생산하면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이 퍼집니다. 장수 분야에서 염증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유전자를 받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노화 예방법은 미토콘드리아가 오랫동안 락스타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좀비 세포입니다. 여기서 좀비 세포란 노화 세포를 가리키며 이것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만성 염증이 불러오는 온갖 문제를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좀비 세포가 늘어나고 좀비 세포가 일으키는 손상이 누적되면서 노화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좀비 세포가 일으키는 손상을 예방할 방법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세포가 최대한 오래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칼슘, 마그네슘이 든 영양 보충제를 먹어서 건강한 세포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비 세포와 싸우는데 더 유용하고 구하기 편한 천연 화합물도 많습니다. 해초와 딸기에 많이 든 피세틴이라는 성분인데 고농도의 피세틴을 섭취하면 특정 기관에 있는 좀비 세포를 절반이나 제거할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외 기질입니다. 이것은 세포를 감싸고 있는 탱탱한 디저트 젤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스트레스나 외상, 중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외 기질이 딱딱해지면 고혈압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세포 외 기질은 왜 딱딱해지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설탕이 든 음식을 먹으면 설탕에서 나온 포도당 분자가 몸속에 들어가 결합할 단백질을 찾아다닙니다.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포도당은 단백질을 갈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프라이팬에다가 설탕과 양파를 함께 볶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양파가 갈색으로 바뀌는 것과 똑같은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혈당이 높다면 그건 최소한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몸속을 캐러멜처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당을 조절하는 동시에 이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세포 밖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세포 밖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는 싱크대를 막은 찌꺼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싱크대가 조금 막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만 있어도 물은 쉽게 배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배관에 더 많은 찌꺼기가 쌓이면 물은 점점 더 느리게 빠집니다. 바로 이 과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비타민 D의 결핍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고유한 형태를 잃고 서로 엉켜붙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비타민 D 결핍이 아주 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중금속입니다. 현재 우리는 상당한 양의 중금속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에 수은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있던 적이 없습니다. 금속 찌꺼기가 섞인 비료는 들판에 마구 뿌려지고 식품은 이 땅에서 자라면서 금속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세포가 금속을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아기와 어린이는 더욱 그 독성에 취약합니다. 금속은 10살 이하 어린이의 뇌 장벽을 통과해 뉴런을 죽이며 인지 능력과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은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속에 쌓이는 흔한 독성 금속입니다. 수은이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의 발명품으로 치과에서 충전재로 쓰이는 수은 아말감입니다.
그러므로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는 아말감 충전재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또 치료에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금속 해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미 우리는 디톡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을 부정하는 사람 중에는 몸이 해로운 물질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에덴 동산에 살면서 대자연에서만 식품과 독소를 얻는다면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 환경에서 나오는 과다한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해독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인간이 만든 화학 물질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몸과 식품의 자연 함유량보다 훨씬 많은 독성 금속이 있는 상태라면 인간은 결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습니다. 해로운 물질을 장에서 해독하는 원래 방법은 식이섬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에 있는 유익균을 먹이는 일은 아주 중요한데 건강한 장세균이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또 해독작용을 위해 비타민C를 같이 먹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비타민C는 그 자체로 납해독작용을 합니다. 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해조류의 한 종류인 클로렐라는 장 속의 수은과 잘 결합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수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로렐라를 권장합니다. 6번째 기둥은 세포 내에 쌓이는 찌꺼기입니다. 세포에 찌꺼기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갈색으로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갈색으로 바뀌는 것, 즉 숯불에 고기를 직접 굽거나 석쇠에 굽거나 당과 함께 조리한 고기를 먹을 경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물질이 쌓이면서 세포 기능을 점점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기름에 튀기거나 불에 검게 그슬리거나 까맣게 탄 고기는 모두 대량으로 세포의 찌꺼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심장 관련 사망률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튀긴 음식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로 인한 사망률이 8% 이상 높습니다. 치킨을 하루에 한 번 이상 먹는 경우에도 그런 사망 위험도가 13% 높아지고 심장질환 사망률도 12% 이상 높아집니다. 마지막 7번째 기둥은 짧아지는 텔로미어입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유지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 방법에 관한 논문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확실한 방법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원인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로미어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현상과 스트레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환경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운동은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독일에서 한 실험이 있었는데 정적인 생활을 하는 청년 집단과 중년 집단,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청년 집단과 중년 집단,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 집단은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집단은 텔로미어 길이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중년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75%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스트레스와 염증을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몸의 일시적인 손상으로 노화나 병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상처가 매년 누적되면 노화와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식할 때쯤이면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누적되기 전에 그 손상을 멈추는 행동은 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노화의 7기둥을 피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